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과 관련한 상품들 살펴볼까요? 오늘 이제 코로의 변동성 좀 약세고요. 2.49% 하락이고 야간 선물도 하락. 하지만 뭐 크게 EWI도 약세는 아니기에 오늘 좀 국내 증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FOMC 전후로 주요국들이 좀 금리 결정 눈치 보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도 일본도 금리 동결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완화적인 좀 해석으로 봤기 때문에 좀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는 또 살짝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시장이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즉, 이 FOMC 미팅을 전후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앞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관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은 올해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내년에도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또 그 후에 1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즉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총 2.25% 정도를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사이클이고요. 그 금리의 내림폭이 2.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 관세 영향에 대해서 파웰 의장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GDP 성장률이 뭐 폭락을 해서 1%대 미만으로 깨진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아마도 1, 4분기가 정말 많이 떨어지면 1.5%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실업률이라든지 PC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기준금리라든지 대부분이 다 예측했던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양적 완화로 하기보다는 그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에 있어서 중요한 멘트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QT의 속도가 4월 달부터 급격하게 늦춰질 것이다. 네. 그래서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준다라는 것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유동성에 있어서 앞으로 이 양적 축소가 줄어들고 여기에 또 금리도 6월 달에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6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패드와치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올해 6월 달 그리고 또 다음은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 있고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이제 12월 달도 한 번 더 내려줄 건가 뭐 이 정도 예측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FOMC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아주 뭐 순풍이라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어려움을 좀 덜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반도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오늘 호호 실적을 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6만 전제를 돌파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금 더 쭉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일단 마이크론은 또 가이던스도 워낙 좋았네요.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도 목표가 상향과 브로드컴의 HBM3 공급 초읽기까지 지금 좀 좋은 소식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은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AI 사이클은 진행형이다. 즉 과거의 초입기에서 이제는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질문이지 전체적인 시장은 많이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도 높여고 또 삼성전자 주가도 좋고 마이크론도 지금 실적 발표하니까 좋고 뭐 이 종목들 다 하드웨어죠. 예, 반도체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자면 하드웨어 도입률이 빠르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GTC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하드웨어 도입률의 빠른 증가 보시면 왼쪽 차트 보시면 급증을 하죠. 여기에 캐펙스 1조 달러로 확장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이나모 소프트웨어 출시하면서 GPU 활용 성량 등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요가 다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HBM 이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GPU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대표적으로 다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는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형이고 물론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AI 사이클 아래에 있기 때문에 IT 업종 중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저희가 가져간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30%, 소프트웨어 35%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65%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종목이든 엔비디아 포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보시면 6만 전자, 삼성전자 올랐으면서 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팔다가 이제 좀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물론 주가 흐름은 뭐 아직까지는 고점을 탈환 못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오늘 관심 있는 건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죠. 엔비디아가 올해 처음으로 퀀텀 데이, 양자 컴퓨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30년이 걸릴 것이다. 뭐 실수다? 아니다. 난 잘 모르겠다. 예. 양자 컴퓨터 기업이 어떻게 상장할 수 있었느냐? 양자 컴퓨팅은 잠재력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건 뭔가요? 뭐 이랬다 저랬다. 예, 관련해서 오늘은 주가가요. D-Wave가 20% 폭락했고요. 네. 퀀텀 컴퓨팅이 15% 폭락, 리게티와 아이온큐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30년이면 어떻고 15년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실적이 안 나오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양자 컴퓨터의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전기차가 들어왔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실적 전환을 흑자 전환하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예요. 그 전에 거의 몇 년이죠? 모르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나 심했고요. 물론 주가가 플러스로 유지된 것은 단 하나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시기가 뭐 2030년이 될지 2035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년은 아니잖아요. 예, 내후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종목을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많잖아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흑자 전환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과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장기적인 연구 성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젠슨 황이 그래도 가장 큰 반도체 관련된 기업 엔비디아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GPU 관련된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난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큰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어느 나라가 더 잘 나갈 것이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시면 양자 기술에 대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면은 어쨌든 나중에 뭐 제약, 화학, 자동차, 항공, 우주, 뭐 인공지능 등등 쭉 보시면은 앞으로 쓸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나오는데 그 기업은 테슬라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엔비디아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다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5개, 6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성공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건 지금 모르니까. 모르죠. 네, 뭐 15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 전략 세울 텐데요. 네. 지금 뭐 자금의 대이동, 뭐 중국이나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샤오팽, 뭐 그러니까요. 니오, 네. 뭐 이런 중국 대표적인 종목들 5년 전에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지금에 비해서 거의 주가가 거의 한 70%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너무나 주가가 회복하는 게 더디죠. 단 하나의 기업만 5년 전 주가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느 거냐면 BYD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번 이 AI 사이클에서 성공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종목 수는 적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빼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전략은 너무나 위험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 100% 다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그중에 10%만 빼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또 10%만 빼서 유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 조금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이 AI 관련주들이 성공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초점을 여전히 유지시키시면서 종목 선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